슬슬 기온도 오르고 이제 벌레와 균들이 한참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가 됐습니다. 이미 방제를 시작한 분도 계실 거고 지금 방제를 해도 되는 건지 어떤 약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고추를 정식하고 나서 방제는 언제부터 하는 건지, 재배 초기에는 어떤 약재를 선택하고 농약과 영양제는 한꺼번에 사용해도 되는 건지, 비가 오기 전에 방제하는 게 좋은지 비가 그친 후가 좋은지, 그리고 추천하는 친환경 방제약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10분만 영상에 투자하시면 올 한 해 초반부터 병충해에는 당하지 않는 탄탄한 방제 체계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해충은 단순히 작물을 가해하는 것뿐 아니라 바이러스성 병을 매개하기 때문에 벌레가 발생한다는 것은 고추가 병에 걸릴 확률도 높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일례로 진딧물은 배설물을 통해서 그을음병을 발생시키고 바이러스성 병을 옮기면서 번식하고, 총체벌레는 걸리면 약도 없다는 TSWB, 칼라병을 옮기고 다니는 매개충들이죠. 이런 해충들의 공통점은 그 번식이 정말 빠르다는 것입니다. 미리 숫자를 줄여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거의 포기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는 탄저병뿐 아니라 흰비단병, 전문이병, 무름병 등 수많은 병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병들을 초반에는 포괄적으로 한 번에 예방적 방제가 가능하지만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는 증상별로 전문약제를 따로따로, 그것도 다량 사용해줘야 됩니다. 지금 병해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방제하는 것이 방제 효과를 올리고 약제의 투입량 그리고 횟수를 현저하게 절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작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인이 정성을 기울인 만큼 잘 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정성 중에 하나는 주 2회 정도 꾸준히 새순과 잎 뒷면, 꽃잎 부위 등을 집중 관찰하면서 피해 여부를 살피는 것이죠. 진딧물은 쉽게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주변의 공생관계인 개미들이 꼬이는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데, 문제는 총체벌레입니다. 총체가 잎을 가해하면 잎이 울퉁불퉁해지고 과를 가해하면 과가 기형으로 나오지만, 피해 이전에 총체벌레 자체를 육안으로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노란색 끈끈이 트랩을 설치해서 달라붙은 총체가 있는지 잘 관찰해줘야겠습니다. 작물을 관찰하면서 추가적으로 잎이 황화되거나 말리거나 비틀림이 있는지, 꼭 병충해가 아니더라도 영양의 불균형이나 추비할 때 농도장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고 이상이 있다면 사진을 다각도로 찍어서 농업기술센터나 근처 농약방에 문의하고 상담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식 후 열흘 정도 지나면 연면살포를 통해서 약을 방제해 주셔도 뿌리 활착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충해 피해가 보이지 않을 때는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방제해 주시면 되고, 이미 벌레 피해가 있다면 주기를 3에서 4일 정도로 확 당겨서 2회 이상 방제한 후에 경과를 보면서 추후 계획을 잡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이 올라갈수록 진딧물이나 총체의 번식 주기는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치고 나서 간격을 두는 일주일, 그 짧은 사이에 토양에 있던 알이 유충이 되고 성충이 되고 다시 알을 낳기 때문에 약을 쳤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게 오시는 손님들 중에 한 가지로 모든 해충을 다 방제할 수 있는 약을 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해충마다 전용 약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진딧물 전용 약제 그리고 총체벌레 전용 약제 두 가지를 각각 구입하시는 게 좋은데, 총체벌레 전용 약제는 주로 나방까지 함께 방제할 수 있는 제품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두 가지 약제로 진딧물, 총체, 나방을 함께 방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충제 사용에서 정말 중요한 점은 작용기작이 서로 다른 제품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살충제에 대한 해충들의 내성을 막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작용기작은 제품명이 써있는 곳 기준 왼쪽 위에 보시면 숫자 또는 알파벳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제품 이름은 달라도 작용기작이 같다면 같은 약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약을 맞고도 살아남은 해충이 번식을 하면 그 후손들은 그 작용기작을 아무리 써도 죽지가 않으니까 내 밭에 같은 작용기작의 약을 계속 사용해 왔다면 이상하게 방제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농약사 가서 독한 약으로 달라고 괜히 비싼 약을 살 것이 아니라 그간 내가 뿌렸던 약의 작용기작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다른 작용기작의 약을 구매해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살균제의 경우는 예방용 살균제는 작용기작이 주로 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치료용 살균제는 주로 다3이나 4일 정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병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미리 예방용으로 사용할 살균제는 작용기작 카를 쓰고, 병에 걸렸을 때는 다3이나 4일 같은 작용기작의 살균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농약사 사장님이 알아서 잘 주시겠지만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
물에 희석한 영양제는 연면시비보다 뿌리 쪽으로 관주해주는 것이 작물에 훨씬 더 많은 양분을 넉넉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면시비는 급하게 양분을 공급해줘야 하거나 토양이 과습하거나 토양 상태가 안 좋아서 작물의 뿌리 흡수가 원활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보조적인 방법이니까 영양제는 뿌리 쪽으로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에 살충제, 살균제는 표피나 기공을 통해 흡수 또는 부착되어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들이 대다수여서 연면 살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제와 살충 살균제는 분리해서 관주 그리고 연면 시비로 각각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손도 부족하고 관행으로 농약과 영양제를 한꺼번에 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영양제와 농약을 소량씩만 섞어 보시고 잘 섞이면 함께 쓰지만 조금이라도 침전되거나 층이 분리되면 약효가 줄어들고 약해의 위험도 올라가니까 따로따로 살포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칼슘이나 마그네슘의 경우는 농약과 혼용해도 된다고 나온 특장점을 가진 제품이 아닌 이상 농약과 pH가 맞지 않아서 효과가 반감되거나 잘 혼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약을 살포했는데 다음날 비가 와버려서 속상했던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비가 오고 나서 바로 약을 쳐야겠다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비 오기 전과 후 언제가 더 약을 치기에 적절한 타이밍일까요? 비가 오는 중 또는 온 이후는 습해진 환경 때문에 병원균이 이미 발화했거나 침입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 온 직후에는 작물에 빗방울이 있어서 약의 부착이나 흡수도 더디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비가 온 이후에 방제하기보다는 설령 약이 빗물에 좀 씻겨 내려가더라도 비 오기 전에 먼저 약을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비 오기 전후 모두 쳐주는 것이긴 하지만, 우려와 다르게 살충제의 경우는 비 오기 6시간 이전에만 약을 친다면 이미 약이 작물에 고루 부착되거나 흡수돼서 빗물에도 약효가 영향을 받지 않고, 살균제는 12시간에서 24시간 이전에 약을 친다면 역시 전혀 상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제를 하려고 계획한 날 마침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살충제는 비 오기 6시간 전, 살균제는 최소 24시간 전에 방제하는 것이 좋고, 안타깝게도 그 전날 방제를 못했다면 비가 온 직후에 살포해 주실 수밖에 없지만 약의 부착과 흡수를 돕는 전착제를 필수적으로 혼용해서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초, 우유, 세제, 마요네즈, 은행 열매 등 여러 천연재료를 사용한 민간요법이 전해지고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큰 면적에서 모든 해충에 대응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뿌려둔 약재가 썩거나 작물에 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이런 자가제조 방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공인된 기관에서 시험 결과를 통해서 방제의 효과뿐 아니라 약해 발생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인정받은 살충, 살균 제품 한 가지씩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유기농 살충제 작살라 액제입니다. 한약재의 주요 약재 성분으로 쓰이는 고삼이라는 식물의 추출물이 70%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진딧물 전용 농약과 비교했을 때도 84%의 효과를 인정받았는데, 진딧물뿐 아니라 나방, 애벌레, 응애, 총채 이런 고추에 발생하는 모든 해충들의 80%가 넘는 효과를 보이는 실험 결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농사친구의 유기농 살균제 다잡는 다잡이 규황이를 소개해드리자면, 요즘 규산과 유황의 혼합 제품이 인기인데 저희 제품은 광물이 아니라 식물에서 추출한 유기 유황인데다가 아주 작은 단위, 나노 단위로 가공 처리를 했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식물의 부착과 흡수가 잘 되고 입자가 작으니까 균에도 잘 침투해서 높은 살균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규산 유황 제품과 차별화되려고 작정하고 만들었다는 이유가 바로 함량인데, 규산이 무려 50% 들어있습니다. 해충이나 균이 가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물이 튼튼한 갑옷을 입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균과 충에 동시 방제의 효과가 있고, 작물이 굵고 튼튼하고 짱짱하게 클 수 있도록 돕는 정말 좋은 자재입니다. 작살라와 규황이 모두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지 않고 잔류 위험이 없어서 수확 직전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고추 정식 후 초기 방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초기 방제는 약재의 투입량과 횟수를 절약하는 효율적이면서 중요한 작업이고, 방제만큼 예찰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두 번째, 정식 후 열흘 이후부터는 방제가 가능하고, 예방 차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피해가 있고 나서는 3, 4일에 한 번씩 방제해주는 것이 좋다. 세 번째, 해충 예방은 진딧물 전용 약재와 총체벌레 전용 약재를 준비해서 함께 사용하고, 작용기작이 다른 제품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 병해 예방은 작용기작 카인 보호살균제 위주로 해주고, 병에 걸린 상태에서는 치료용 살균제의 작용기작 다3이나 4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영양제는 뿌리 쪽으로, 살충 살균제는 잎과 줄기 쪽으로 각각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꼭 함께 줘야 할 경우 소량으로 혼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 여섯 번째, 비 오기 하루 전에 방제하는 것이 비 온 이후 하는 것
것보다 효과가 좋고 전착제를 꼭 함께 사용해주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식하자마자 고추나 키우는 작물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앞으로 여정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걱정과 고민이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농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막막한 느낌을 받을 텐데, 그런 때 농사친구 네이버 밴드 운영 중이니까 들어오셔서 고민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밴드에 초보분들도 계시고 고수의 향기가 풀풀 풍기는 분들도 계시는데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면서 올해 농사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밴드에서 저희 제품들의 공동 구매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혹시 전착제를 뭐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은 다음 영상 시청하시면 전착제에 대한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농사친구, 여기는 김포의 농약사 농사이야기, 저는 문상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늘 좋은 정보와 늘 좋은 제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